안녕하세요. 임지은입니다. 최근 시장과 재계에서는 현대차 그룹의 한국전력 부지 매입이 핫 이슈입니다. 매입가가 너무 높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면서 주가도 크게 하락했는데 현대차 그룹의 통큰 베팅, 그 속내는 뭘까요? 산업부 조정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대차 그룹이 10조 5,500억 원, 네. 무려 이 감정가의 3배가 넘는 가격을 써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정말 과감하게 베팅을 했는데 그 속내가 뭔가요? 일단은 회사 규모가 이제 글로벌 5위권의 회사로 올라섰고요. 굉장히 커졌는데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하는 거대한 기업인 만큼 이제 뭔가 좀 통합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시점에서 기존의 양재동 부지가 너무나 비좁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실하게 본사 역할을 할 거대한 비즈니스 센터가 하나 필요하기도 했고요. 그 양재동 사옥을 제가 자주 가지만 기자실이 있기 때문에 참 가보면 명색이 자동차 회사인데 자동차를 주차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공간이 협소하고요. 그 경부고속도로 가다 보면 밀리는 날에는 한 1시간 동안 현대차 건물 보고 가지 않습니까? 네. 나름 랜드마크 건물이긴 한데 워낙 그 규모가 크지가 않아서 이제는 수용 능력의 한계가 왔다. 그리고 네. 기존의 그 현대제철이나 현대건설 같은 계열사들도 계속 덩치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좀 한 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통합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현대차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옥에 10조 넘는 이 자금을 쏟아붓는 게 과연 타당한 거냐. 여기에 대한 그 논란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실적이 예년만 못하면서 일단 현대차에서도 내세웠던 게 리스크 관리와 내실 경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옥에 10조, 사옥 땅이죠. 정확히 말하면 사옥을 지을 땅에 10조를 투자한다는 게 사실 일반적인 입장에서 좀 이해가 쉽게 가지 않고요. 더더군다나 이거를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더더욱 계산기가 어떤 숫자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수익성에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그 현대차 30개 계열사와 한 2만여 명, 18,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향후 뭐 한 50년, 100년까지 계속 사용할, 영구적으로 사용할 그럴 그 글로벌 통합센터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테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어떤 업무 효율성과 그 의사결정의 신속함, 이런 그 정량화할 수 없는, 계량화할 수 없는 이런 가치들이 평가를 받는다면 그렇다면은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테고요. 하지만 어떤 뭐 계산은 수치상으로 계산은 좀 하기 힘든 그런 정도의 거대한 금액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입찰 가격을 두고 이걸 누가 결정을 내린 건가? 여기에 대한 그 의견도 분분한데 정몽구 회장이 직접 써냈다고요? 물론 정몽구 회장이 결정을 하고요. 현대차 스타일상 정몽구 회장의 그 의사 결정과 판단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현대건설 인수 때도 아래 실무팀에서 어떤 숫자를 가지고 가도 결국에 판단하는 것은 정몽구 회장의 몫이었다라는 얘기가 남아 있고요. 그래서 실무진에서 판단한 금액과 당시 돌이켜보면 나중에 실제 가격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그 차이가 결국 정몽구 회장이 판단하는 현재 상황일 테고요. 지금 이 삼성동 부지도 당초 그 장부가가 공시직 감정가가 3조 3천억 원 선이었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 판단하기를 어떤 재계 1, 2가 맞붙어서 전에 전쟁이 시작된다면 한 5조, 6조 원 이상도 가치가 폭등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나왔었는데 결국 여기서 3조 원, 4조 원 정도의 부가가치를 현대차가 또 정몽구 회장이 추가로 개입을 넣은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그 굉장히 관심을 모았던 것이 재계 1, 2위의 어떤 전의 전쟁이다. 그래서 관심 모았는데 삼성전자가 입찰가를 얼마나 냈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관심이었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 일단 삼성전자가 그 참여를 했기 때문에 현대차가 오히려 더 큰 이런 그 가격을 써낸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현대차 입장에서 굉장히 절박했죠. 이 땅을 빼앗긴다는 표현은 좀 부적절하고요. 이 땅을 놓치게 된다면 향후에 더 이상 이런 가치가 높은 땅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뭐 사실이니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서울 한복판에, 강남 한복판에 엄청난 평지에 그리고 향후 9호선이 완공이 된다면 더블 역세권에 정말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그리고 향후 미래의 가치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이런 땅을 더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과감한 베팅을 했었는데 삼성이 또 개입을 했기 때문에 현대차도 잔뜩 긴장을 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다만 삼성그룹은 이미 서초동에 삼성타운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본사 글로벌 타워의 그 확보를 위한 절실함이랄까 네. 이런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었고요. 아무래도 그 오너가 결국에는 결정을 해야 하는 거대한 사업인 만큼 아무래도 좀 총수가 지금 부재한 상황인 삼성과 현대차의 그 입장과는 좀 차이가 있었던 걸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삼성이 한 8조 원을 썼다. 네, 네. 내지는 삼성이 5조 원, 6조 원을 썼다.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알기로 삼성그룹은 어떤 감정가의 2배 선을 넘지 않는 그 선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베팅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가격은 한 6조 원 정도로 지금 기사화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맞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커다란 베팅을 할 때 항상 나오는 말이 승자의 저주잖아요. 이번에 시장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10조 원이라고 하면 땅값만 10조 원이면 나중에 이게 15조가 될지 20조가 될지 20조까지는 가지 않겠지만요. 이것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제1롯데월드 건설에도 3조 5천억 원이 들어갔었습니다. 네. 예, 돌이켜보면 이렇게 도심의 복합개발 사업이 성공된 사례가 전무한 상황인데요. 네. 예전에 용산 역세권 개발, 단군 이래 최대 사업으로 불리면서 코레일의 모든 부채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모았던 그 거대한 사업도 모두 규모가 한 25조 원 가까이 됐었는데 땅값만 8조 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10조 원이잖아요. 그때 용산 역세권 개발에는 굉장히 많은 대기업 계열의 건설사들과 재무적 투자자, 또 SI라는 그 전략적 투자자들이 제휴를 했었는데 네. 8조 원의 땅값을 마련하지 못해서 결국 지지부진하다가 사업이 결국 해체되는 수순을 밟고 말았는데요. 일단 10조 원의 땅값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계산상으로 수익이 나온다거나 이런 건 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다만 국제적 신평사들이나 국내 여러 신평사들이 일단 현대차의 재무 건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공히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번 컨소시엄에 참여한 게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 세 개 계열사인데요. 이 계열사들의 어떤 유보금을 종합해 봐도 부채를 제외하고 순차익금을 제외하고 어떤 잉여 현금을 파악해 봐도 한 23조 원의 현금이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들의 이들 주요 계열사가 연간 한 7조 5천억 원의 잉여 현금을 매년 창출을 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정도 땅값과 사업이라면은 뭐 몇 년 안에 모두 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단기간에 유동성의 일부 악화되는 그런 흐름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제가 궁금한 건 오히려 이제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일단 당일에는 많이 떨어졌었죠. 네, 당일에는 9.17% 떨어졌습니다. 엄청난 현대차가 하락세 아닙니까? 낙찰 소식이 들리자마자 그때부터 외국인과 기관이 막 물량을 내놓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9.17% 하락한 것으로 그렇게 마감을 했고요.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기아차도 현대차도 그때 7%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반등을 시도를 했지만 결국은 하락 마감했고 오늘은 뭐 이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근데 사실 이 10조 원이 넘는 자금을 사옥에 투자한다는 걸 이해해야 할 주주는 정몽구 회장 일가밖에 없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아마 이 현대차의 이번 인수가 뭔가 이제 그 기업 가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거를 정말 주주들한테 보여주고 그 신뢰를 줘야 이게 좀 주가가 앞으로도 좀 탄탄하게 견고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인 개발 청사진은 그려진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현대차가 지금 롤 모델로 삼고 있는 게 독일의 완성차 업체죠. 세계 최대의 완성차 업체라고 할 수 있는 그 폭스바겐 그룹의 아우토슈타트입니다. 아우토슈타트 하면은 단순한 폭스바겐의 어떤 컨트롤 타워, 본사 땅이 아니고요. 굉장히 그 다양한 용도의 모든 기능을 갖춘 그런 한마디로 어떤 종합 자동차 문화 센터라고 할까요? 테마파크라고 할까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2010년에 개장을 해서 현재 누적 방문객이 2천만 명에 이르고 있고 매년 그 독일 관광청에서 뽑는 꼭 가봐야 할 그 명소로 지금 계속 뽑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출고 센터와 어떤 폭스바겐 그룹의 본사, 거기에다 자동차 테마파크, 박물관, 연구소 모든 기능을 한데 갖춘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현대차도 그걸 꿈꾸고 있고요. 당초 양재동에서 이 꿈을 실현을 하려고 그 노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양재동 인근 부지에 또 농협 하나로마트 본점이 네, 있잖아요. 네. 본점 기업의 매장이 있는데 다 매입을 해서 인허가를 마친 다음에 비슷한 어떤 테마파크로 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개발 사업이란 게 땅을 인수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이후에 어떤 용도에 맞게 변경하는 게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용적률도 올려야 되고 또 항상 그 로비와 그런 금권의 개입의 비리의 어떤 소지에 휘말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당시에 무산이 됐었고요. 이후에 뚝섬에도 초고층 빌딩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3표 레미콘 부지에 네. 그게 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서울시에서 초고층 빌딩은 도심이나 부도심에만 지어야 한다고 결정을 내리면서 네. 뚝섬이 굉장히 좀 한적한 땅이기 때문에 짓지 못했던 전례가 있고요. 이번에 부도심에 해당하는 삼성동 땅을 사들였기 때문에 네. 아마 용도에 맞게 한 100층짜리 초고층 건물 한 2동 정도가 들어서고 네. 다양한 기능의 어떤 연구소나 박물관 또 테마파크가 들어서는 그런 계획이 뭐 제가 보기에는 워낙 현대차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순조롭게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현대차가 보증금을 냈는데 보증금이 9,999억 9,999만 9,999원이었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숫자 9에 대한 어떤 아주 좋은 숫자라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정몽구 회장의 어떤 강력한 의지를 네. 이 숫자에 녹여낸 게 아닌가 야. 그렇게 네.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한 4,500억 정도만 내면 됐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천억 정도를 그것도 구로만 채워서 다 냈습니다. 아, 네. 대단한 어떤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증금에 구를 몇 개를 넣은 겁니까 도대체? 12개가 들어갔죠. 네, 네. 그렇군요. 여기에 대해서 노조는 당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한창 인단협 중인데 그렇죠. 지금 이 한전부지 인수가 임단협이 어떤 좀 변수가 될 것 같나요? 일단 저희야 뭐 그냥 어떤 호기심 섞인 일반인들이 제3자야 뭐 호기심 섞인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을 테고요. 서울에서 근무하는 젊은 직원들은 네. 아 좋다 뭐 새로 짓게 되는 글로벌 본사에서 나의 뭐 직장 생활 마무리 뭐 이런 꿈을 꿀 수도 있을 텐데 울산 공장에서 근무하는 그 생산직 직원들 경우에는 10조면은 이걸 내 연봉을 올려주면 이게 얼마야 이런 네. 좀 배 아픈 생각이 들 수도 있겠고요. 물론 큰 틀에서 이해를 하자면 그게 회사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현대차 그룹의 인건비가 한 해 인건비가 6조 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을 거의 총수의 결정으로 넣기 때문에 안 그래도 강성인 노조 입장에서는 일단 반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노조 이슈가 있는 만큼 노조 입장에서는 뭐 통사임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비정규직도 그렇고 이슈가 많잖아요. 네. 노조 입장에서 일단 반대 입장을 낼 수밖에 없을 테고 향후에 일단 인단협 과정에서 이게 좀 어떤 부정적인 요소로 네. 작용할 수도 있다는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의 이번 인수가 지속적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또 지속적으로 좀 뭐 새로운 수요를 뭐 창출할 수 있을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보시고요. 낭중지축 스몰캡 이어갈게요.